7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하늘은 미세먼지 한 점 없이 깨끗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매년 전국이 황사먼지에 뒤덮이고 있습니다. 황사의 가장 큰 원인은 기후변화와 부실한 관리로 인한 사막화에 있는데요. 사막화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약 70%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사막화된 토지 면적은 1671만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면적의 167배가 넘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서울 면적의 100배의 땅이 사막으로 바뀌고 있고 사막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연간 4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막화가 진행된 곳에서는 강한 바람에 모래폭풍이 일고 모래먼지가 날리는 황사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몽골과 중국 서부, 만주 등지의 황사현상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고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발생한 모래먼지는 북아메리카까지 피해를 입히고 있죠. 지난 반세기 동안 중국 북부의 초원지대에서는 양과 사냥 등 가축을 과다하게 방목하면서 방대한 초원이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풀이 메말라버린 땅은 여름에 약간 내린 비에도 토사가 씻겨나가고 봄에 해빙기가 되어 푸석푸석하게 마른 땅에 강한 북서계 절풍이 불면 흙이 날렸죠. 사막화로 양이 먹을 풀은 더욱 줄어들고 모래폭풍이 거세어진 땅은 사람 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메마른 땅의 주민들과 가축들이 터전을 잃어가자 이제 중국 정부는 사막화를 막기 위해 목축을 제한하고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목문화를 이어오고 있는 몽골의 고비 사막에서는 2000년대 이후 매년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3,370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몽골 정부의 조사 결과 10년 동안 호수 1166개, 강 887개, 우물이 2277개가 말라버렸고 전 국토의 80%가 사막이거나 사막화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초원의 풀들도 캐시미어, 염소 방목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어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염소 털이 원료인 캐시미어는 네이멍구와 몽골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이 생산되지만 염소는 풀을 뿌리까지 다 파먹기 때문에 풀이 다시 자라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막화를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이제는 사막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풀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고 이에 몽골의 유목민들은 여름철이면 가축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북쪽으로 200km나 이동해야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막화는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농업과 목축을 하던 주민들은 사막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환경난민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죠. 기상재앙으로 고향을 떠난 아시아 지역의 환경난민이 3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는 사막화 피해자도 들어있습니다. 유엔회의에서는 사하라 사막 남쪽 주민 600만 명이 사막화를 피해 북아프리카나 유럽으로 이주할 것이라는 예측이 발표되기도 했었죠. 중국에서도 지난 반세기 동안 2만 5천 개의 마을이 사막화로 폐허가 됐습니다. 이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사막화와 황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에서 몽골의 조림 사업에 참여하고 있죠.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는 것은 인구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를 우리나라가 따라잡을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몇 년 전 유엔에서는 사막화 방지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생명의 토지상을 만장일치로 우리나라 민간단체에 수여했습니다. 중국은 1990년대부터 매년 수만 제곱킬로미터의 숲을 조성해왔고 그 결과 현재 중국의 인공숲은 한반도 전체 면적보다도 넓습니다. 또한 인도는 서울 면적의 4배에 이르는 땅에 나무를 심고 숲을 만들기도 했죠.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푸른아시아가 몽골에 나무를 심은 면적은 여의도의 1.5배 정도였습니다. 이런데도 유엔이 생명의 토지상을 만장일치로 우리나라의 푸른아시아에 수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몽골인들에게 유목 생활은 전통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몽골인들은 주로 유목하는 부모와 함께 이리저리 이동하며 가축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가축을 기르는 것이 그들의 생계수단이지만 국토의 80%가량이 사막화가 진행되면서 가축들이 굶어 죽기 시작해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축을 잃고 더 이상 유목 생활을 못하게 된 몽골인들은 환경난민이라고 불리며 고향을 떠나 도시의 빈민가 쓰레기 매립장에서 보철 등을 주우며 삶을 영위했죠. 몽골에는 공장 하나 없었던 만큼 몽골인들은 온실가스를 발생시킨 이웃나라들을 원망하며 자신이 살아온 고향을 떠나 도시로 향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몽골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지만 나무가 자라는 족족 땔감으로 쓰이거나 가축의 먹이로 쓰여 모두 실패했죠. 우리나라의 푸른아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삶의 복원이 포함된 생태복원을 계획했습니다. 단순히 나무만 많이 심는 것이 아닌 토양을 복원하고 차차르간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나무를 심어서
자연과 사람이 함께 살 수 있는 이코노믹 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막화가 진행되어 몽골인들이 떠난 바얀누르 마을에 한국인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고, 열매 수확으로 소득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게 된 남은 몽골인들은 나무 키우기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2013년부터 나무를 심기 시작해 나무를 심은 땅의 면적이 마을의 10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는데요. 그러자 나무들이 방풍 역할을 하여 마을을 휩쓸던 모래 폭풍이 사라졌고, 몽골인들 사이에서는 입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붐이 일었고, 살기 위해 도시로 떠났던 환경 난민들이 다시 마을로 돌아오기 시작했죠. 현재는 사막화로 마을 사람들이 떠나기 전보다 더 많은 인구가 바얀누르 마을에 거주 중인데요.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가 닥치기도 했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얀마르 마을에 남아있었던 몽골인들은 열심히 나무를 키워 과일을 수확해봤자 공무원이나 부자들에게 다 빼앗길 거라며 일하기를 거부했었는데요. 이번만큼은 다를 것이라는 말도 주민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확한 감자 3톤을 주민들 앞에 두고 힘있는 자들은 감자 한 알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며 주민들에게 어떻게 나눌지 직접 결정하라고 했는데요. 주민들은 생산물 중 일부는 마을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가 공평하게 배분했습니다. 수확물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가 되자 주민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와 함께 마을 공동체가 성장해 나갔고, 떠났던 사람들이 더 많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유엔이 나무를 더 많이 심었던 중국과 인도 등을 제쳐두고 한국의 생명의 토지상을 수여한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자리 잡기 시작한 2013년에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사막화된 땅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권력자들이 되살아나는 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었는데요. 군수는 토지 사용 연장을 해야 할 시점에 승인을 해주지 않았고, 한국인들에게는 외국 단체 힘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지만 대다수가 힘이 없는 환경 난민이었던 만큼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었죠. 이 사태가 6개월간 지속된 끝에 한국인들은 마지막으로 주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빼앗기면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 주민들은 땅은 나라 것이어도 차차르나무와 감자는 자신들 것이라며 일어났고, 160명가량이 몰려다니며 유목민들이 모이는 회의 장소마다 찾아가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탄핵 의견까지 거론되자 군수는 결국 토지 사용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후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힘을 깨달았고, 권력자를 만나도 기죽지 않고 잘못된 일을 따질 수 있게 되었죠. 단순히 나무만 심는 것이 아니라 몽골인들의 삶을 되살리고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킨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이디어에 전 세계가 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단체와 민간단체에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사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계 곳곳에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또한 점점 더 심해지는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나라 연구진들은 미세먼지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어막 개발에 착수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리는 세계를 만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